아니 구형이 12년인데 선고가 2년 6개월이면 얼마를 까준 거야 도대체. 진짜 존나 허탈하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되게 진짜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의 인식과 법원의 재판이. 그러니까 쌍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박진 변호사입니다. 여기 최근에 이 사건이 있었죠. SK 텔레시스 최신원 회장이라는 사람이 횡령배임으로 1월 27일이니까 어제네. 어제 2심에서 1년 6개월이 인정이 됐어요. 근데 구속은 안 됐고, 이 사건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보면은 3월 5일날 구속 기소됐더라고요. 그러고 9월 7일날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그리고 어제 1월 27일에 2년 6개월 실형 선고됐네요. 재판이 되게 결론이 빨리 났네요. 이 정도면은 지금 1년도 안 걸렸는데, 1심이 지금 1년도 안 걸렸는데 굉장히 판결이 빨리 난 거예요. 이 정도면. 실제로 지금 사건 번호가 기사에 안 나와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만 놓고 재판이 엄청 많이 열렸을 수도 있고, 집중 심리를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하여간 되게 결론이 빨리 난 거예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여기서 존나 골 때리는 거는 이거죠. 이것 때문에 영상을 찍는 건데, 물론 이거 지금 항소했더라고요. 보니까 당연히 항소했겠죠. 항소해서 확정이 안 됐으니까 항소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죠. 충분히. 그건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에 맞아야지 이해를 하지. 결론을 보면, 제목만 보면은 검찰에서 12년 구형했는데 2년 6개월 선고되고 구속이 안 됐어요. 법정 구속을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게 일반 국민의 정서에 잘 안 맞죠. 보통의 사람들, 저 같은 보통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존나 말이 안 돼요. 내용 봐보면은, 이 회장이 검찰에서 기소한 게 2235억이에요. 2235억. 횡령배임한 금액이.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부에서 특가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2년 6개월 선고를 했다. 이제 다만 최 전 회장의 사회적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도주에 염려가 없고 문제됐던 증거인멸의 우려가 거의 해소됐다며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물론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지만,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왜 이렇게 웃기지? 존나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족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거 보면. 이게 진짜 더 보면은 구체적인 횡령배임 수법이나 이런 거는 판결문을 정확히 본 게 아니라서 모르니까 그냥 어차피 기사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검찰에서 기소한 2235억 중에서 585억 원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고, 그 외에도 사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최 전 회장이 받는 모든 혐의 금액을 더할 경우 2537억 원이 되는데, 이 중 약 611억 원이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회장으로 있던 SK 텔레시스에서 개인 회사로 155억 원을 빌려준 방식으로 손해를 초래했다. 아무런 담보도 채권 확보 방안 없이 거액을 대여하고도, 봐봐요. 8년 동안 돈을 안 갚다가 8년 후에 원금 변제했고, 그리고 수사가 개시되니까 그제서야 원리금 전액이 변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돈을 다 갚았다고 검찰에서 12년 구형을 했는데 2년 6개월을 선고를 한 거예요. 존나 웃기지 않아요? 이럴 거면 왜 처벌하지? 검사들 열심히 했을 텐데, 열심히 한 검사들 입장에 되게 허탈하겠죠. 열심히 수사하면 뭐해, 재판을 판결을 이딴 식으로 해버리는데. 존나 웃기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어차피 제가 저 사람 변호인도 아니니까, 그냥 변호사를 떠나서 그냥 보통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존나 말이 안 돼요, 이런 게. 또 이거 보면은, 한편 최 전 회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29일 본인 의사에 따라 대표이사 회장직과 이사회 사내이사직을 내려놓는 등 SK네트워크스 관련된 모든 직책에 사임했다. 판결 나기 직전에 사임했나 보네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가만히 돼서 피해 전액 회복, 경영에서 물러난 점을 고려해서 12년을 구형했는데 2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어요. 법정 구속도 안 되고. 존나 어이가 없네요, 진짜. 그래서 이거 계산해볼까요? 계산해보면 진짜 참 더럽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611억, 그러니까 그 뭐냐, 일시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게 611억이랬죠. 611억 기준으로 해볼게요. 61만원, 616천, 6억, 60억, 600억 맞나?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600억이죠. 2년 6개월이니까 30개월이잖아요. 맞죠? 30개월 나누면은 월급이 20억이야. 월급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20억. 아니 물론 돈을 다 갚았다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당연히 양형에 반영이 될 만한 이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심에서 인정된 611억을 선고된 30개월, 2년 6개월로 나누면 20억 정도 된다는 건데, 이게 물론 뭐 월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근데 어떤 이런 그 비율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피해액을 그 선고형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한 달에 20억인데, 이 정도 피해를 가하고 나서 나중에 8년, 10년 지나가지고 그거를 손해를 회복했다고 해서 이렇게 형을 약하게 선고를 하면은 욕을 먹을만 하죠, 당연히. 그니까 사람들이 다 그 얘기 하잖아요. 뭐 판사 AI로 대체해야 된다고. 욕을 먹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댓글, 우리나라 횡령죄는 사문화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기사 보면은 다 AI 판사, 그러니까 판사 욕을 존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욕먹을만 하지 않아요, 진짜? 야, 이러면 처벌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럼 또 이게 2심이잖아요. 항소심에서 뭐, 보통 통상적으로 항소심에서 형이 깎이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면. 예? 뭐 또 뭐 이것저것 갖다 붙이고 뭐하고 하면은. 그러면은 거의 뭐, 저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해먹고도, 회사한테 손을 끼친 거잖아요. 물론 그 회사가 이제 누구 거냐에 따라서 실제 피해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게 뭐 상장된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회사 주인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실제 그 회사 주인들한테는 피해를 준 거겠죠, 이게. 아마 대부분 뭐, 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긴 했겠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큰 돈을 해먹었는데도 이렇게 솜방망이로 처벌하면은, 그러면은 누가 도대체,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겠어요? 따라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 어떤 경영자 입장에서 그런 횡령이나 배임행위를 저지를 때 법원에서 이따위로 재판을 하면은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우선 해먹고 나중에 걸리면 발병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돈 갚아주고 반성한 척 해가지고 최대한 양형 까가지고 뭐 집행유예를 받든 몰라든 하면은 존나 남는 장사죠, 그러면. 예? 이러니까 횡령, 배임, 사기 이런 게 없어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뭐 똑같은 얘기지만 이건 진짜 뭐, 아니 물론 제가 뭐 지금 뭐 별로 영향력이 없으니까 이걸 누가 얼마나 보겠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지 난 진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존나 역겹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또 사건 번호가 이제 안 나와 있어가지고 사건 번호가 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찾아가지고 판결을 보고 이제 약간 이건 기사 보고 한 거고, 나중에 판결을 보고 디테일하게 뭐 구체적인 횡령배임 수법이나 뭐 그 상대방, 그러니까 피고인 쪽의 주장이나 재판부의 판단 이런 거를 시간이 날 때 이제 또 봐보려고요. 이거는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 어차피 1심이고 항소했으니까 또 항소심이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또 뭐 시간이 지나면 항소심 결과 나오고 뭐 그런 것까지 추적해가지고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다가 아니 구형이 12년인데 선고가 2년 6개월이면 얼마를 까준 거야 도대체. 진짜 존나 허탈하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되게 진짜 막 이런 거 보면 되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의 인식과 법원의 재판이. 그러니까 쌍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해는 합니다. 뭐 그 사건은 많고 사건은 복잡하고 판사 수는 적고 검사 숫자도 적고 뭐 이해는 하는데 그러면 판검판을 늘리든가 그러면 예산을 받아가지고 뭐 그런 논의도 뭐 있긴 하지만
그런 고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심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기사 보면은 뭐 이렇게 이게 6개월 구속기간 만료됐다고 석방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 사건 번호를 몰라서 확실히 모르지만 이게 다른 사건이 병합된 게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구속기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건 아직 뭐 사건 번호를 몰라서 그냥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게 검찰이 기소한 2235 이게 다 전부일까? 저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예. 왜냐면 이 금액은 검찰이 정하는 거잖아요. 기소 금액은. 근데 뭐 이렇게 이따위로 봐줘버리고 전 봐줬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하는 법원도 존나게 문제지만 이 검찰이 기소한 금액이 이게 과연 정말로 그 모든 범죄 사실을 제대로 파헤친 금액인지에 대해서도 엄청난 의구심이 들어요. 네. 실제로 이게 피해 금액의 전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분명히 이건 완전히 제대로 수사가 됐다는 전제 하에서일 텐데 실제로 어떤 검찰의 인력이나 검찰의 의지나 뭐 지금까지 해왔던 걸 보면은 그랬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사건에서는 사실 돈을 해먹기가 좋죠. 네. 저는 그런 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간 날 때 앞으로 계속 이거 좀 따라가면서 한번 항소심 판결 나면은 또 봐보고 결과를 봐보고 판결문 나오면은 판결문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뭐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도 뭐 좀 짬이 생기고 경험이 생기면은 뭔가 조금씩 발전을 하겠죠 아마도. 이건 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봐주셔서 고맙습니다.